비율 완전 정복 7강. 업종마다 부채 비율은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채 비율의 개념과 계산법, 높은 부채 비율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7강에선 실전 기업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업종마다 부채 비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부채 비율 200%라도 기업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부채 비율은 150%입니다. B 기업의 부채 비율은 7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A 기업이 어떤 업종인지, B 기업이 어떤 업종인지도 모르면서 두 숫자만 비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필요한 공장과 설비가 다르고 돈을 조달하는 방법도 다르며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기업은 공장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필요합니다. 생산 설비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만으로 모든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 차입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보다 그 설비가 앞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기에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공장이 가동되고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까지 좋아진다면 그 부채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큰 돈을 투자했는데 업황이 악화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채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 이후의 수익성입니다. 조선업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업은 선박을 만드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자금도 움직입니다. 선박을 계약하고 건조하고 인도받는 과정이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부채를 볼 때 단순히 부채 비율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구조와 선수금, 현금 흐름, 수주 잔고, 수익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부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도 조금 다릅니다. 건설업 역시 프로젝트 규모가 큽니다. 사업 기간도 길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업을 분석할 때는 단순한 부채 비율뿐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 미분양 가능성, 프로젝트 관련 금융 부담, 현금 흐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비율 숫자는 같아도 사업장이 잘 돌아가는 기업과 자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의 위험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에는 대규모 공장이나 기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좋은 기술과 서비스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자산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은 제조업과 다른 자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부채 비율을 대규모 공장이 필요한 기업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또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도 흥미롭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오랜 기간 연구개발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품 매출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선 부채 비율만 보는 것보다 보유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 동안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지, 기술 이전이나 파트너십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업종의 특성을 모르고 숫자만 보면 기업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은 더 특별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업은 일반 제조기업과 재무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은행은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부채 비율 기준을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융기업은 자본 적정성이나 건전성 등 그 업종에 맞는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업종 비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 부채 비율 80%, B기업, 부채 비율 120%, C기업, 부채 비율 200%. 이제 비교가 조금 더 의미 있어집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 왜 C기업의 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가? 최근 대규모 투자가 있었는가? 차입금이 급증했는가? 실적이 악화돼 자기 자본이 감소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업종 평균과 비교하면 이상한 숫자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업종 평균보다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투자가 성공하면 몇 년 뒤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질문합니다. 왜 업종 평균보다 높은가?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셰커, 업종 평균보다 낮아도 질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종 평균보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질문합니다. 사업에서 현금이 많이 발생해서 부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경쟁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이 기업만 성장을 멈춘 것은 아닌가? 숫자는 질문의 시작입니다. 셰커, 부채 비율의 추세도 함께 봅니다. 한 해의 숫자만 보는 것보다 여러 해의 흐름을 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80%, 100%, 130%, 160%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인지, 실적 악화 때문인지, 현금 부족 때문인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200%, 160%, 120%, 90%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기업이 이익을 쌓으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절대적인 숫자와 함께 방향도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세 가지 비교를 합니다. 앞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면 세 가지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교합니다. 3년 전, 2년 전, 지난해, 올해. 부채 비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봅니다. 두 번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기업만 유난히 높은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기업의 실적과 비교합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이익도 함께 증가하는지 아니면 부채만 증가하고 있는지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부채 비율의 의미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7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업종마다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 부채 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자산 구조가 다른 기업은 제조업과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금융업처럼 사업 구조가 특별한 업종은 부채 비율 외에 업종에 맞는 건전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좋은 비교 방법은 과거의 자기 기업,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 그리고 기업의 실적 흐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부채 비율은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같은 업종 안에서 이유와 흐름을 비교해야 합니다. 100%가 무조건 안전하고 200%가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왜 부채가 필요한지, 그 부채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8강에서는 부채 비율과 ROE, ROA는 왜 함께 봐야 할까요?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ROE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ROA와 함께 보면 기업의 진짜 자본 효율성을 어떻게 더 잘 볼 수 있는지 쉽게 연결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완전 정복 8강. 부채 비율과 ROE, ROA는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 업종마다 부채 비율을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8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투자 지표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부채 비율과 ROE, ROA를 함께 보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기업이 정말 사업을 잘해서 수익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많은 부채를 이용해서 ROE가 높아진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ROE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가 넣은 돈을 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ROE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1,000억 원으로 사업해서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ROE는 10%입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B 기업도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돈을 빌려 사업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순이익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ROE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ROE는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채를 잘 활용해서 이자 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현금도 충분히 창출하고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부채는 주주의 수익성을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사업 경쟁력이 좋아서 ROE가 높은 것인지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높아진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ROE 숫자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ROE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ROA가 등장합니다. ROA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를 이용해서 확보한 자산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의 효율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ROE와 ROA를 함께 보면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ROE가 15%입니다. ROA는 10%입니다. 부채 비율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ROE는 20%입니다. 숫자만 보면 B 기업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ROA는 3%입니다. 부채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때 질문해야 합니다. 왜 ROE와 ROA의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B 기업은 많은 부채를 활용하면서 ROE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OE와 ROA의 차이를 보세요. 실전에서는 ROE가 높다, 좋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ROA도 봅니다. 부채 비율도 봅니다. ROE와 ROA가 모두 안정적으로 높고 부채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업 자체의 사업 경쟁력이 강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E는 매우 높은데 ROA는 낮고 부채 비율은 매우 높다면 높은 ROE의 상당 부분이 재무 레버리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기업이 돈을 빌렸습니다.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ROA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ROE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채를 생산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빌렸는데 매출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ROA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만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좋은 레버리지와 위험한 레버리지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에 빌린 돈을 더해서 더 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손실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기에는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의 부담을 빠르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ROE가 높을수록 부채를 확인하는 습관. 앞으로 ROE가 매우 높은 기업을 발견하면 바로 좋은 기업이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먼저 질문합니다. ROA는 어떤가? 부채 비율은 어떤가? 차입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안정적인가?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은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지표가 연결됩니다.
이제 투자 지표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의 효율성, ROA는 전체 자산의 효율성,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과 비교해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기업이 어떤 자본 구조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ROE 높음, ROA 높음, 부채 비율 안정적, 상대적으로 좋은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표와 사업 내용도 당연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ROE 높음, ROA 낮음, 부채 비율 높음, 레버리지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ROE 낮음, ROA 낮음, 부채 비율 높음, 수익성은 낮은데 부채 부담까지 큰 상황일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에서 숫자의 연결로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PBR 하나, ROE 하나, ROA 하나, 부채 비율 하나, 이렇게 각각 외우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 실력이 높아질수록 숫자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ROE가 왜 높을까? ROA도 높은가? 부채는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 부채로 이익을 얼마나 만들었는가? 현금은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이것이 재무제표를 읽는 힘입니다. 8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ROE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ROA를 함께 보면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ROE가 높은데 ROA는 낮고 부채 비율까지 높다면 높은 ROE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섯째, ROE, ROA, 부채 비율은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높은 ROE를 발견했다면 ROA와 부채 비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이 정말 사업을 잘해서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많은 부채의 힘을 빌려 ROE가 높아진 것인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본 구조로 그 돈을 벌고 있는가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부채 비율을 활용해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을 확인한 뒤 ROE와 ROA,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서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순서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